아파트에서 뛰어오던, 밝게 뛰어오던 그 모습 있죠. 너무 행복해하는 거. 친구 사귀었어. 동네 애들 처음 사귀었다. 고은이를 낳고 1년 만에 겪은 이혼. 혼자 아이를 키우며 늘 일에 치이던 엄마를 씩씩하게 웃으며 기다려주던 고은이가 늘 고마웠다는데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 얘는 자기가 일어, 중국어, 한글, 수학 다 뗐어요. 자기 혼자. 다 영재반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너무 머리가 비상하니까.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던 그날 저녁. 엄마를 기다리던 고은이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밤새 고열과 두통, 구토에 시달리던 아이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데요. 뇌수막염을 의심받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가 뇌수막염인 것 같다. 이 전원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자기네 병원에선 이거 손쓸 수가 없다. 하지만 고은이는 결국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싸워 이겨내지 못했고 그 예뻤던 미소 또한 사진 속에 영원히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엄마는 매일 납골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만큼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는 현실이 사무칩니다. 엄마가 지켜줬어요. 미안해. 증세가 나타난 지 단 3일 만에 허망하게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게 엄마는 미안하기만 하다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생님, 뇌수막염 어떤 병인가요? 뇌수막염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 막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뇌수막염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 보시면은 두개골이 보이는데요. 뇌와 두개골 사이에 이 막을 뇌수막, 뇌척수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자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어떻게 좀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뇌수막염인지 감기인지를 감별하게 되고요. 확진은 뇌척수액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게 등뼈인데요. 등뼈 사이로. 그렇죠. 네. 이 틈에 바늘을 찔러서 이 파란 게 뇌척수액입니다. 아하. 이 물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뇌수막염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검사는 다소 통증이 심하고요. 다소 좀 전문적이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검사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뇌수막염이 확실히 의심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보인 지 하루 만에 이렇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뇌수막염이 이렇게 한번 걸리면 사망에 이를 만큼 좀 치명적인 병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뇌수막염은 대부분이 바이러스성이고요. 초기에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사망으로 이르는 확률은 상당히 드문 질환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세균성 뇌수막염은 치사율이 올라갑니다만 적절하게 항생제를 투여한다면 이 역시 어렵지 않게 대부분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뇌수막염 초기에 병을 진단받고 치료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뇌수막염을 진단받기 전에 이미 2번이나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진단과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뇌수막염을 의심받아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전 고은이는 이미 2번이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증세가 나타나자마자 고은이는 급히 응급실을 찾았었는데요. 그러나 응급실에서의 진단은 단순 편도염이었습니다. 그냥 입 벌리더니 편도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토를 하고 어지럽다고 하는데 이상하다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방. 하지만 증상은 밤새 더욱 악화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같은 병원의 소아과를 다시 찾았지만 이번에는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얘는 설사를 안 했어요. 배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배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한다고 어지럽다고 그러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병원은 탈수 증세를 이유로 입원을 권유했고 그날 오전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장염 치료만 받던 고은이는 오후 4시경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뇌수막염을 의심한 병원,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내렸지만 너무 늦어버린 후였는데요. 벌써 늦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왔냐고 저희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는 분명히 병원을 갔었는데 종합병원 응급실을 갔었는데 장염이라 편도염이라 얘기해서 애를 하루 종일. 가족들은 해당 병원에서 아이의 증상을 초기에 진단하지 못해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토에 고열에 어지러워요. 머리가 아파요.
그 말까지 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지러워밖에 없어요. 또한 아이의 상태에 대해 보호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고 무성의하게 문진한 것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병원은 취재와 관련해 따로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룻밤 꿈이 되어버린 예쁜 딸이 엄마는 너무 그립기만 합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꿈을 꾸고 살았구나. 아, 이런 아이가 내 곁에 있었나 하는 꿈 꾼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차트를 보면 최초로 찾아간 응급실에서는 편도염을 진단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소아과를 찾았을 때는 장염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뇌수막염을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뇌수막염이 사실은 초기에는 감기 증상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도 몇 네. 가지 좀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거든요. 일반적인 감기에 걸려도 두통이 있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통을 호소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매우 심한 구토. 이 두 가지 증상이 있으면은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정밀하게 좀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차트에 보면은 두통의 증상이 아직 기록이 안 돼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하나가 두통을 호소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의료진이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차트상으로 봐서는 일반 감기와 구별이 좀 쉽지 않았던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뇌수막염을 진단을 했다 병원에서, 그렇다면은 바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나요? 가장 먼저 취하는 조치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험적으로 세균성인가 바이러스성가를 감별하기 전에 일단 세균성 바이러스성에 해당하는 약물을 먼저 투여합니다. 그래서 항생제와, 경험적 항생제라 부르죠. 경험 항생제와 그다음에 항바이러스제가 몇 가지 많지 않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투여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이가 좀 면역력을 올릴 수 있도록 영양제를 투여한다거나 열을 낮추는 치료, 일반적인 보존적인 치료라고 부르죠. 그런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는 뇌수막염으로 진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차트를 봤는데요. 항바이러스제와 항생제는 투여가 안 됐었고요. 그건 아직까지 뇌수막염이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 해열제라든지 수액 투여 및 여러 가지 영양제 등은 치료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 환자의 병명을 잘못 진단한 거에 대해서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대증요법을 하면 거의 완치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문진을 하지 못해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치료가 늦어져 사망했다고 한다면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판례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환자의 증상이 감기, 장염과 유사하여 뇌수막염을 진단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2번이나 동일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를 적극적인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결국 뇌수막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서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네, 진단을 잘못한 거 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변호사님? 네, 이게 아이가 첫 번째 갔던 병원의 진료기록부고요. 이게 대학병원의 진료기록부인데요. 첫 번째 진료기록부를 보시면 구토, 어지럼증, 열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이 없고요. 하지만 대학병원의 기록을 보시면 사출성 구토를 10회 이상 했고 손과 몸을 움찔움찔 움직이며 눈에 초점이 없었다. 첫 번째 병원에 갔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병원에서 문진이 자세히 이루어져서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뇌수막염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환자에 대한 자세한 문진을 하지 못해서 진단이 늦어져서 사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 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이 뇌수막염이 상당히 무서운 병처럼 느껴지는데요. 뇌수막염이 왜 걸리게 되는 건가요? 뇌수막염의 원인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중에 특히 우리의 뇌수막을 좋아하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침투해서 제일 먼저 뇌수막을 공격하게 되고요. 영유아, 네. 소아하고요. 어르신분들, 만성,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요. 특히 간단한 감기에 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뇌수막염 증상을 숙지하셔가지고 증상이 보이면 병원 가셔야 되고요. 혹시 전염성은 없나요?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몸에 체액에 그 바이러스 세균이 있기 때문에요. 네. 타액이라든지 접촉에 의해서 전염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만 접촉에 의해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격리 조치를 취하죠. 초반에는.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뇌수막염 예방 접종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네, 예방 있어요. 접종이 있는데도 있죠.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는 한두 종류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고요. 그거를 맞으면 물론 확률적으로는 뇌수막염 발병 확률이 다소 감소합니다만 아직까지 현대 의학에서는 완벽하게 막는 예방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은요, 특히 2개월 미만 아이들이 간단한 감기를 하더라도요, 진짜 자가 치료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으로 제일 먼저 가보는 게 현명한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의료 분쟁 차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